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간밤 FOMC 의사록에서는 연준이 6월 기준금리 인상을 배제하고 있다는 대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연내에는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바로 현지 시간 22일 또 옐런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어떤 시그널들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최근 우리 증시는 이 외국인의 매수세에 따라서 반등에 물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에 활력을 더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윈 알리바바 그룹 회장과 모디 인도 총리인데요. 이번 주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기조 연설을 위해서 마윈 회장이 방한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티몰 한국관 설립, 또 한국형 알리페이를 만들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강력한 모멘텀들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안에 명동이 생겼다. 지지부진하기만 했던 국내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또 한 발짝 나설 수 있게,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 마윈 회장이 이끌어주고 있다. 이런 그 행보에 대해 여러 가지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국과 인도의 정상회담도 이번 주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식시장에 여파를 미치고 있는데요. 재계에서는 사우디와 중국에 이어서 인도가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열리고 있다는 데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 쪽에서는 지금 한강의 기적을 모델로 해서 인프라 건설과 또 제조업 육성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 건설, 해운, 철강 등에 대한 지원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점적으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증권가에서 KDB 대우증권에서 분석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나 현대건설, SOL, GS,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군들이 수혜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인도 정상회담이 월요일에 있었거든요. 이번 주 들어서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의 강세, 그리고 여타 산업재 섹터의 강세, 상승세 이런 부분들이 연관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모습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박상정 캐스터입니다. 네, 이번 주는 5월의 네 번째 주입니다. 아무래도 좀 깨어있는 주가이니만큼 경제지표도 다소 좀 부진한 가운데 이렇게 좀 외부적인 변수보다는 내부적인 변수에 따라서 그동안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국 FOMC에서 어느 정도 이 FOMC 의사록 공개죠.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줄까 싶었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립 변수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는 내부적인 요인에 다시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체크해 보실 텐데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은 다소 좀 쉬어갑니다. 앞서서 3거래일 연속해서 좀 강한 에너지를 분출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신중한 발걸음을 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황입니다.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47% 하락, 2129.5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볼 때까지만 해도 2130선대 부근에서 흐름인데 낙폭이 커지고 있나 봐요. 그래도 이 노란색 라인 20일 이동평균선은 아직까지는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분봉 보시죠. 지금 좀 음봉이 발생하는 걸로 봐서 장 초반 대비로 계속해서 좀 하락폭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초가가 2140.60포인트에서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좀 낙폭을 키워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에는 2130선을 내주게 된 거죠.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매도로 좀 전환이 됐네요. 장 초반에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매수 우위 나타내다가 현재는 매도로 소폭이지만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 3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500억 원 삽니다. 그리고 비슷한 규모로 기관 쪽에서 물량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수 외국인이 조금이나마 좀 유입이 되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어줬는데 오늘 장 외국인이 좀 주춤되면서 역시나 지수도 힘이 빠졌네요. 그러면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장 현재 상승과 하락이 절반 정도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징이 있다면은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오늘 장 가장 탄력이 좋은 업종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대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의약 업종입니다. 2.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이어서 통신 2.3%대 상승, 그리고 나머지 음식료나 섬유, 의복, 비금속 광물 오른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상승폭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의약과 통신 쪽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하락하는 쪽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장 가장 부진한 업종부터 좀 체크를 해보시죠. 지금 의류 정밀 쪽 4.5% 밀려나는데요. 크게 의미를 두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반도체 관련주 KC텍이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 주의 경고가 좀 발동이 된 상태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좀 밀려나기 때문에 이 업종 지수에도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은행과 운수창고, 증권, 금융순으로 쭉 보시면은 대체로 이 금융과 관련된 업종들이 오늘장에서는 좀 부진합니다. 1%대 고른 하락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군 짚어보시죠. 최근에 이 신조어 무슨 깡패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비율이 좋은 사람을 두고 비율 깡패, 그리고 어깨가 또 멋있는 사람을 두고 어깨 깡패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제약과 바이오, 이 시세 깡패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대세임을 입증하면서 최근에 동무대가 펼쳐져 있는 모습인데요. 무슨 제약, 무슨 약품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무슨 케미칼주들도 상당히 좀 강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40종목이 넘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파란불을 켠 종목들도 있지만 대체로 급등 시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좀 눈에 띄는 몇 종목 좀 짚어볼까요? 우선 오늘장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한독 그리고 현대약품인데요. 한독은 오늘 증권사에서 레포트 효과 나타나면서 그 가운데서도 유독 눈에 띄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이 시초가 상한가에서 형성이 돼서요. 그대로 상한가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현대약품 오늘도 미래로 화이바 기대 효과로 인해서 상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JW 중해제약 10%대 상승이고요. 좀 사이즈를 키워보시면은 SK케미칼 눈에 띄네요. 이 종목이 현재 5%대 상승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보시면은 셀로메드가 현재 7%대 상승, 바이오톡스텍도 흐름 좋고요. 셀트리온 현재 8만 원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5%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쭉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이오 제약주들 강세 흐름이 최근에 3월 달부터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 오늘 증권가에서 이 바이오 관련주 가운데 레포트 내놓은 것 한독 그리고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셀트리온 그 내용 스튜디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셀트리온입니다. 최근 제약과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의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독 돋보이는 종목 셀트리온 리포트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자사주 근거로 교환사채 발행이라고 헤드라인 잡았네요.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0만 원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교환사채 발행 조건이 교환 비율 100%여서 주가에 긍정적이라 바라봤습니다. 또 바이오 시밀러와 신약 개발 사업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내다봤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이번 교환사채 발행 결정은 바이오시밀러와 신약 개발 사업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평가받은 거라 진단했습니다. 자, 그럼 그림 보시죠. 네, 셀트리온은 어제 IMA 인베스트먼트의 자사주를 근거로 1,12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교환사채 발행 조건이 교환 비율 100%, 또 교환 가격은 82,540원인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교환 비율 100%는 이 사채권자들이 향후 셀트리온 주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라 판단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다음 리포트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네, 조기 시장 진입 효과는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1만 8천 원으로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램시마의 조기 시장 진입은 경쟁자들에게는 장벽으로 작용할 거라 봤습니다. 또 램시마가 타업체와 경쟁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거라 봤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은 오늘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의 조기 시장 진입이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 내다봤는데요. 네, 그림 보시겠습니다. 네, 바이오시밀러는 생물의 세포나 조직 등의 유효물질을 이용해 제조하는 약인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입니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지금 보이는 램시마인데요. 이 램시마는 지난해 일본을 시작으로 올 2월부터 유럽 주요 국가에서 판매가 시작됐고 또 미국 FDA 승인도 올 3분기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유진투자증권은 판단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삼성증권은 좀 셀트리온에 대해 어제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다른 증권사에 비해는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헤드라인을 램시마의 미국 조기 출시 여부 최대의 관전 포인트로 잡았고요. 투자 의견 홀드 유지합니다. 목표 주가는 82,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보시면요. 램시마, 미국 조기 출시 여부가 관건이라고 봤습니다. 네, 삼성증권은 미국 특허가 만료되는 2018년 9월까지 램시마가 판매되지 못한다면 미국에서 다른 세 개의 바이오시밀러와 동시에 경쟁을 시작하게 돼서 다른 업체에게 시장 대부분을 뺏길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네, 그림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증권은 램시마의 미국 조기 출시 가능성을 60%로 가정해 산정했는데요. 미국 조기 출시인 시나리오에 따라 셀트리온의 주주 가치는 11만 7천 원에서 4만 6천 원까지 움직일 수 있겠으나 현 상황에서는 어느 하나의 시나리오도 가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삼성증권 오늘 투자 의견 홀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8만 2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셀트리온 0.88% 상승한 8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상황이 사실 그다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수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아무래도 장 초반에 한 번의 에너지를 너무 쏟아 부었기 때문일까요? 지금은 좀 힘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수 좀 확인해 보시면은요, 낙폭이 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0.75% 하락, 708.55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봉상으로 현재 5일 이동평균선 지지가 될까요? 지금 딱 맞닿아 있는 구간입니다. 이어서 분봉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갭상승으로 출발이 되면서 719.27포인트, 직전 고점,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가 720 정도 되는데요. 이 720 정도 사상 최고치는 아니고 이 직전 고점이죠. 720 부근까지도 올라갔다가 지금 오늘장 빠르게 좀 상승폭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또한 낙폭도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코스닥 지수는 좀 강보합이면 강보합, 약보합이면 약보합 이렇게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그 부분에서 큰 변동성 없이 움직였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벌써 변동폭이 한 10포인트 넘어가는 수준이니까요. 장 초반의 움직임 좀 더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오늘 이렇게 지수가 힘이 빠지는 요인 수급으로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집계됩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사다가요. 매도로 돌아서는데 현재 매도가 상당히 강하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현재 167억 원 매도 우위고 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에 사다가요. 10시 구간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40억 원 정도 출회되면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입니다. 반면에 기관이 빠르게 포지션을 바꾸면서 이 물량을 받아내기는 하는데요. 역부족입니다. 현재 개인 쪽에서 235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로 인해서 현재 지수는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수가 상승폭을 좀 빠르게 반납을 하고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이 종목들도 현재 약간의 좀 주춤거림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군 짚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인물에 좀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앞서 스튜디오에서도 좀 힌트가 나왔는데요. 바로 중국 쪽 알리바바 마윈 회장 그리고 인도 쪽 이 모디 총리 이 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유명 인사가 국내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시장도 이에 따라서 출렁거림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중국 이 마윈 회장과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 유커 관련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장에서 플러스권 흐름 나옵니다. 쌍방울이 가장 탄력이 좋네요. 6% 정도 상승이고요. 깨끗한 나라 4%대 상승입니다. 제로투세븐도 오늘 장 초반에는 플러스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은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대체로 좀 윗꼬리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시세 대비로 선전하는 종목들 많습니다. 보령 메디앙스도 3.6%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인도의 모디 총리의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지난 18일까지 우리나라를 좀 방문하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목들 다소 좀 느리게 반영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은요.
콘텐츠가 관련 무슨 관련이 있을까,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다소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도의 발리우드, 헐리우드의 이야기를 약간 좀 바꾼 발리우드라고 하죠. 이쪽 시장 규모가 상당히 좀 크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내 이 콘텐츠 제작사들이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 제작을 할 경우에요, 일정 기준만 충족시킬 경우 국내 제작물로 인정을 해주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진출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의 종목들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미디어플렉스가 있습니다. 미디어플렉스 현재 6%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시그널 엔터테인먼트나 MBK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에 이 진출하거나 합병이나 지분 인수를 통해서 관련된 사업 내용이 좀 부각되는 업체들인데요. 이런 부분 5에서 6%대 동반해서 시세 내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J컨텐트리나 이 CJ CGV 같은 경우는 이 모디 총리와는 관계가 없고요. 극장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J컨텐트리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극장 체인 메가박스 인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소식 호재로 인식되면서 현재 상한가고요. 덩달아서 CJ CGV 단기에 조금 급등했다가 쉬어갔는데 오늘장 다시금 시세가 분출되면서 오늘장 극장 관련주들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현물이 주춤거리는 만큼 선물지수도 오늘장에서는 마이너스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흐름 낙폭이 깊습니다. 0.83%나 하락하고 있고요. 263.5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시죠. 개인 쪽에서는 현재 400계약 정도 매수 우위고요. 기관 2000계약 이상 매수합니다. 오늘 외국인 포지션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현 선물 모두 다 매도로 가닥 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장 상황 박상정이었습니다.